제발. 그만해주세요. 크크크. 너 같으면 그만두겠니? 이 재밌는 걸. 멍멍 찢어봐. 크크크. 너희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정말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막사 뒤편에서 제 딸이 피 칠갑이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얼굴에는 코피가 났는지 피가 범벅이이고 군복은 먼지투성이었어요. 육군 준장이라는 계급을 달고 20여 년간 나라를 지켜온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괜찮다고 말할 때 정말 괜찮다고 믿으시나요?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절망적인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제 딸 서영이는 25의 여군 상병이었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아이였죠. 괴롭힘 당하는 후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도와준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표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기선 착한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협박과 함께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교묘한 따돌림과 괴롭힘. 엄마가 알면 걱정할까봐 몇 달간 혼자 견뎌온 딸의 고통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군복이 처음으로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의 결단이 어떻게 군대대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지 여러분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들이 숨어 있어요. 과연 준장 계급장이 딸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진실과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시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윤미경입니다. 육군 준장이란 계급을 달고 50년을 살아오며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로서의 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새벽 5시 부대 안개가 자욱한 훈련장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딸 서영이는 25의 나이로 여군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닮아 반듯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죠.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래요라던 그 말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럽습니다. 군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부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미묘한 피로감이랄까.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서영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때 서영이가 속한 부대에서는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후임 병사 김지혜가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본 서영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사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지혜를 발견했을 때 서영이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서영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오히려 화를 부르리라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하린이라는 선임 병사가 서영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27의 나이로 부대에서 나름 위세를 떨치고 있던 그녀였죠. 윤상병, 참 착하네. 그런데 여기선 착한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차가운 미소와 함께 던진 말에 서영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하린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부터 서영이의 군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이 전달되지 않고
과도한 업무가 떨어졌죠. 다른 병사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혼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혼자 앉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수저를 들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영이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며 이불을 꽉 움켜쥐는 서영이의 모습을 그때 제가 알았다면. 하지만 전화 너머 밝은 목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안전한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서영이의 목소리에 담긴 작은 변화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막사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잠든 시간, 서영이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박하린과 마주쳤어요. 윤상병, 잠깐만요. 박하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고 적막함이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선임, 무슨 일이세요?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날아온 건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서 누가 왕인지 말이야. 박하린의 주먹이 서영이의 배를 가격했을 때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소리 낼 수도 없었습니다. 막사 구석진 곳에서 벌어진 일을 서영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남은 멍을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두껍게 발랐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음 날 훈련에 참여했어요.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어버렸죠. 동료들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봐도 항상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박하린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서영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려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협박했어요. 윤상병 어머님이 준장이시라던데 딸이 이런 꼴 당한다는 걸 아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서영이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엄마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 말에 서영이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혼자만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왜 나만? 왜 하필 나만? 천장을 바라보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었어요. 손목에 찬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밝은 척해야 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저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서영이는 참았습니다. 제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코피가 날 때까지 맞았던 그날 밤도 욕설을 들으며 청소를 해야 했던 주말도 모든 걸 혼자 견뎌냈어요. 그 작은 어깨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이었는데도 말이죠. 서영이는 자신만의 작은 손수건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제가 입대 전에 선물로 준 그 손수건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눈물을 닦을 때마다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은 제가 공식 업무차 서영이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기 감찰 겸 부대 현황 파악을 위한 일정이었죠. 오늘은 딸도 볼 수 있겠네. 가벼운 마음으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20년간 군 생활을 해온 저로서는 익숙한 일정이었어요. 오후 2시 공식 행사를 마치고 부대장과 간단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부대 곳곳을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막사 뒤편으로 돌아가던 순간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 서영이 것이었어요. 제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막사 뒤편 그늘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제 소중한 딸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코에서 흘러내린 피를 소매로 훔치며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앞에 선 병사는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하린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27의 나이로 서영이보다 2살 많은 선임 병사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장이라는 계급보다도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하린이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한심하게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 딸을, 동료 군인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요? 서영이는 제 모습을 보자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수치심과 미안함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코 밑에 마른 피가 그대로 있었고 군복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모두 즉시 집합. 제 명령의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황급히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과 딸의 떨리는 어깨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한 어머니였는지를, 딸의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서영이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그 작은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영이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면회실에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서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딸의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영아, 엄마한테 말해줘. 언제부터였니? 제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서영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혜라는 후임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영이의 착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상황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지혜는 23세 일병이었어요.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었을 때 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박하린 선임이 저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서영이를 보며 제 가슴도 미어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걸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서영이의 고백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준장이시잖아요. 제가 이런 일로 말썽을 부리면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딸의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키워온 딸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서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지? 제 질문에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지혜뿐만 아니라 몇 명 더 있어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해요.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서영이는 천천히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하린과 그 무리들은 체계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혀왔다고 했어요. 특히 서영이에게는 준장의 딸이라는 점을 더욱 치밀하게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면 어머니한테 피해가 간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조직적인 문제였어요. 이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밝혀내고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이에요. 서영이의 손수건이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 속에 딸이 흘린 모든 눈물과 고통이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준 선물이 이렇게 고통의 증거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나서서 이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독립적인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헌병대 요원들과 함께 은밀하게 부대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합시다. 조사단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박하린을 중심으로 한 일진 무리가 부대 내에서 체계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혀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은 마치 교과서처럼 치밀했어요. 김지혜는 물론이고 다른 병사들도 피해자였습니다. 22의 이병 최유진, 24의 일병 한소영까지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몰래 촬영된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조사단장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참혹했습니다. 말하면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박하린 선임이 다른 선임들과 함께 위협했어요. 밤늦게 불러내서 욕설과 함께 폭행했어요. 증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다니. 특히 서영이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준장의 딸이라는 점을 오히려 약점으로 삼아 말하면 어머니한테 피해가 간다며 협박해온 정황도 드러났어요. 이들은 서영이의 착한 마음과 저에 대한 걱정을 악용했던 겁니다. 숨겨진 녹음 파일에서는 박하린의 음성이 명확히 들렸습니다. 윤상병, 준장님 딸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거라 생각했어? 여기선 내가 법이야. 너 엄마한테 말했다만 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사단은 물증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촬영한 영상, 멍든 몸을 찍은 사진, 협박성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박하린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들은 읽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준장님. 조사단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그리고 제 딸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제 손은 보고서를 넘기는 내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정의로운 처벌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부대 전체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박하린과 그 일당들을 따로 앞으로 불러 세웠어요. 오후 3시 태양이 자결하는 운동장에 300여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전체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하린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보며 무릎이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박하린 상병, 앞으로 나서시오. 제 명령에 박하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공모자들인 김민지 상병, 이지영 일병도 함께 나와섰어요. 하나씩 증거를 공개할 때마다 운동장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폭행 영상이 재생되자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과연 군인다운 행동입니까? 제 질문에 운동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하린이 무릎을 꿇고 울먹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즉시 소집되었고 박하린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모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박하린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영이는 용기를 내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딸의 용기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주변에도 진심으로 응원하는 동료들이 늘어났습니다. 서영이 언니 정말 멋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서영이 언니를 지킬게요. 후임들의 따뜻한 말들이 서영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제 진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이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랜만에 딸의 진짜 미소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도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상징으로 말이죠. 한 달이 지나자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받은 후 남은 병사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영이 주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때부터 동료들의 인사성이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막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영이 언니, 이거 같이 해요. 후임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서영이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신병들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서영이의 목소리에는 다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도 이젠 혼자 앉는 일이 없어졌어요. 여기 앉으세요, 서영이 언니.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련해주며 대화의 중심에 서영이를 두었습니다. 김지혜도 전출을 가기 전에 서영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서영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소가 다시 피어났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전화 통화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밝았어요. 더 이상 억지로 꾸며내는 밝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어머니였는지 반성하면서도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딸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어머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느 날 서영이가 부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모범 병사상이에요, 엄마.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대가로 받은 상이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우리 서영이. 딸을 꽉 안으며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저와 서영이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뭐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은 이제 눈물이 아닌 기쁨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웃을 때마다 그 손수건도 함께 춤추는 것 같았어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서영이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후 저는 정군에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군 내 인권 보호와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어요. 큰 강당에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선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떨렸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강연이었거든요. 연단에 선 저는 잠시 딸 서영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군인의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제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딸도 그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후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어요. 서영이의 이야기를 하며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계급으로 서열을 나누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계급은 권력을 남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강당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말에 공감하는 장병들이 많았습니다. 강연이 진행될수록 저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군인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 군대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의 약자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 감지 않겠습니다. 제 마지막 말에 강당 전체에서 우레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래도록 계속된 박수 소리에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기립박수까지 일어났을 때 저는 이 강연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장병들이 저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준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젊은 여군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강연 영상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딸과 함께 어둠을 이겨냈고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서영이의 그 작은 손수건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거라 믿으며 말입니다. 이제 그 손수건은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앞으로 또 다른 서영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